안녕하세요. 행복씨앗입니다.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.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도 코스닥도 하락 마감했습니다. 코스피는 1.02% 하락 마감했는데 외국인들이 1650억 정도 순 매도를 했습니다.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1.82% 하락 마감했는데 외국인들이 512억 원 순 매도를 했습니다. 그동안 시장이 잘 나가다가 또 한 며칠 계속 이렇게 조정을 받으니까 좀 답답하긴 하죠. 시장이 이렇게 10월달부터 쭉 올랐을 때 사람들이 돈 벌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좀 있었어요.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야, 추격 매수를 통해서 나도 지금 따라가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다가도 또 한 며칠 이렇게 시장이 조정이 되니까 이거는 또 다시 예전처럼 지하실로 파고 들어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또 주춤해지기도 하죠. 투자를 진행하면서 내가 지금 현재 어디에 와 있는가, 어디점에 있는가, 이걸 아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. 우리가 어떤 낯선 도시에 가서 지도를 꺼내 볼 때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할지 내가 목표한 바가 여기면 이쪽으로 가는 방향을 찾아서 나서게 되는 거죠. 현재 제가 이렇게 볼 때는 우리 시장이 그동안 굉장히 오랜 기간 하락을 했습니다. 거의 한 1년 반 정도 기간 되는 동안에 하락을 했는데 지금은 이게 바닥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그리고 중요하게 보는 지점은 2300포인트 이 지점이 지지가 되는지 안 되는지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. 어쨌든 간에 지금 제가 볼 때 바닥은 끝나고 이제 그동안 하락은 끝나고 이제 상승으로 가는 그런 단계에 놓여 가지고 있다. 초입에 놓여 있다.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. 경제라는 게 참 어렵죠.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잠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주식 투자 잘 하고 싶죠. 누구나 다 잘 하고 싶어서 공부도 열심히 하는데 이 투자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과 좀 달리 애쓴다고 잘 되는 게 아닙니다. 우리가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하면 되죠. 주식 투자는 또 물론 뭐 투자를 잘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만은 시장을 맨날 쳐다본다고 해서 잘 되는 게 아닙니다. 어떨 때는 맨날 쳐다보는 사람보다 노는 사람이 주식 투자를 더 잘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투자를 진행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있는 위치가 어디에 있는가.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우리 시장은 오랜 기간 하락하다가 이제 바닥은 찍은 것 같다. 그리고 앞으로 상승을 하는데 그 초입에 우리가 있는 것 같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. 이런 위치 파악을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. 그런데 이 경제라고 하는 것이 참 그렇게 쉬우면은 누구나 다 할 수가 있죠. 그런데 희한하게도 같은 지표를 놓고서도 어떨 때는 이게 긍정적으로 해석이 되고 어떨 때는 또 부정적으로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. 뭐 예를 들면 금리 인상 같은 경우도 어떨 때는 굉장한 악재가 될 수 있고 어떤 때는 이 금리 인상을 한다는 것이 호재가 될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같은 것을 보고서 어떨 때는 이렇게 해석이 되고 어떨 때는 저렇게 해석이 되니까 주식 투자가 더 어렵게 느껴지는 거죠. 지금 우리가 지금 현재 화면에서 보이는 것은 경기 침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이 경기 침체, 미국의 10년물, 2년물 국채 장단기 금리가 이렇게 역전이 되면 굉장히 지금 폭이 깊죠. 머지않아서 예전의 사례를 봤을 때 이렇게 경기 침체가 왔다 이 말입니다. 그럼 경기 침체를 걱정을 해야 되잖아요. 그런데 이게 호재가 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. 경기 침체가 걱정이 되면 금리 인상 속도를 줄일 수밖에 없고 또 오히려 시장에서는 돈이 풀릴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되잖아요.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예전에는 악재인데 지금은 호재로도 볼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 드립니다. 그리고 또 시장을 바라보기 위해서 하나만 바라보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마다 그 조합이 다 달라요. 지금 보시는 것은 미국의 하이드 채권 스프레드 금리가 높아짐에 따라서 기업들 지금 부도가 날란가 안 날란가 그러니까 자금 조달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가늠할 수 있는 지표 이런 것들도 좀 봐야 되겠죠. 그리고 이거는 그 기대 인플레이션 사람들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그리고 달러 인덱스를 봤을 때 선진국 이 자변을 보면 지금쯤은 지금 미국에서 달러가 지금 과도하게 강달러로 사람들이 다 달러를 쥐고 쓸려 하다 보니까 달러가 미국으로 갔다. 지금쯤은 그 반대쪽으로 움직일 때가 되지 않았는가.
또 이렇게 인플레이션 관련 지표들을 봤을 때 지금 계속 그 지표가 하락을 하고 있죠.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물론 착시 효과도 있지만은 잡혀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들도 해볼 수도 있고, 그 가운데 위험을 좀 생각해 본다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난번 영국도 굉장한 큰 문제가 됐죠. 무역 수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지금 마이너스를 지금 이어가고 있습니다. 무역 수지 적자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돈을 못 벌게 되면은 지금 집에 있는 돈과 까먹고 살아야 되잖아요. 실제 외환 보유고가 줄어들고도 있습니다. 그런데 계속 못 벌게 되면은 이제 사람들이 저 사람 저렇게 돈을 못 버는데 빚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? 그러니까 부채 위기, 다른 사람들이 우리나라 국민들 그리고 국가의 부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요거 좀 중요하겠죠. 그러니까 요거는 하나의 위험 요인으로서 우리나라 무역수지, 경상수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좀 봐야 되겠죠. 또 그리고 지금 외환시장에서 지금 강달러 하는데 정말로 강달러가 일어나고 있는지, 사람들이 달러를 쥐고 있으려고 하면은 달러 수요가 늘어나서 또 환율이 올라가겠죠. 또 달러가 외국으로 빠져나가면 마찬가지일 거고, 지금 다시 지금 환율 시장에서 지금 좀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는데 이걸 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, 또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지금 원유 가격은 어떤지, 뭐 이외에도 수많은 지표들을 바라보면서 항상 그 생각은 어디에 있냐면 우리가 지금 어디쯤에 있냐, 우리가 어디쯤에 있냐 이걸 아는 게 중요하고, 또 그런 걸 좀 파악을 해보기 위해서 날마다 경제 지표도 바라보고 이렇게 시황을 보고 있는 겁니다. 그럼 현재 우리가 있는 위치는 단기간에 좀 올랐는데 요 상승은 그냥 상승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. 다른 이때하고 좀 달랐다 이 말이죠. 물론 이때도 사실 그때 제가 상승을 이야기했었어요. 외국인들도 그건 팔다가 매수하던 시점이었고, 충분히 이때도 요 뒤에 있었던 이런 흐름 없이 곧바로 날아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그런 시기였는데 다시 이렇게 조정을 거치고 다시 한번 재상승하는 이런 식으로 흘러갔습니다만은, 지금 현재 이 시점에 수급적인 요인을 봐도 외국인들이 이제 다시 들어오기 시작하고, 또 앞서 말씀드린 수많은 지표들을 해석해 볼 때 예전과는 지금 다른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는 겁니다. 그리고 요 2300포인트 여기까지 갈란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말로 이걸 짚고서 딛고서 올라선다 그러면은 야 이제 좀 더 강한 확신을 가질 수도 있겠죠. 정말 이게 바닥이었고 앞으로는 등락은 있겠고 변동성은 뭐 크고 있겠지만 어쨌든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은 상승 쪽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. 지금 우리가 있는 위치는 이때까지 뭐 하염없이 흘러내리던 그런 위치와는 전혀 다른 위치이고 또 희망을 가져봐도 되는 그런 위치에 놓여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. 그렇게 전반적인 상황을 보고서 정리가 쭉 되면은 이제는 좀 공격적으로 나서야죠. 시장이 저렇게 단기간에 많이 올랐다가 조정을 받고 다시 외국인들이 들어오면서 다시 올라가기 시작하면 그때는 더 공격적으로 내가 부여한 종목들 중에서 외국인들이 매수하고 상승 반전 신호도 나고 현금 흐름도 괜찮고 이런 것들 우리가 공격적으로 매수를 해야 되겠죠. 그러면 뭐 다음 시나리오는 또 뭐냐? 그 다음 우리가 지금은 금리 인상 중요하게 여기지만은 그 다음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또 커질 수밖에 없겠죠. 또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이 봉쇄를 통해서 사람들 꽁꽁 묶어 놔가지고 중국의 그 외환 시장이 그나마 안정적으로 흘러갔지, 중국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고 사람들이 돈을 만들어 내기 시작하면 중국 역시 고물가 또 그리고 파산 위험, 경기가 너무 잘 돌아가도 그런 것 위험에 직면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런 위험이 있다는 거. 또 이 상태가 계속됐을 때 우리 무역 수지 적자가 일어난다면 우리나라 부채 문제 일어날 수 있다는 거. 항상 이 주식 시장은 그 위험과 또 그리고 기회가 상존을 하게 됩니다. 그 가운데에서 리스크를 떠안고 투자를 내가 과감하게 진행할 수 있겠는가, 이게 이제 중요한 게 되는 거죠. 자,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 좀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뭐 주식 투자를 잘 하려고 그러면은 현재 어디쯤 있는가를 알아야 된다, 이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. 또 그리고 경제가 참 쉬우면은 그렇게 해석하기 쉽고 그때그때 시장마다 메커니즘처럼 어떤 공식처럼 요런 거 봐서 이렇게 된다 이렇게 결론이 딱 나오면 참 좋은데, 어떨 때는
이것만 보고 시장을 판단해야 되고, 어떨 때는 이거 보고 시장 판단해야 되고, 어떨 때는 이거 보는데 해석을 정반대로 해서 다시 시장을 판단해야 되고, 이게 참 어려운 겁니다. 그래서 공부 처음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조금 자신 나름대로 어떤 뭐 시장을 바라보는 어떤 원칙 같은 게 정해지기 전까지는 매번 틀리는 게 또 공부하기도 상당히 까다롭고 어려운 게 이 경제라고 하는 겁니다. 그런데 그 단계를 넘어서면 또 경제는 또 쉽게 보이죠. 또 그리고 또 단계를 넘어서서 경제가 좀 쉽게 보인다고 너무 자만하다 보면 어느 순간 또 뒤통수 한번 빵 맞으면서 내려가던 아래로 쭉 떨어지는 게 또 이 경제라고 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 항상 겸손하게 이 시장을 바라보고 조심스럽게 바라보고 뭐 맞다 흑백의 논리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확률적인 논리로 인해서 내가 생각한 게 다를 수도 있다, 틀릴 수도 있다. 가능성이 어느 정도이다. 이래. 확률적인 논리로 시장을 바라보면 좋습니다.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예전에 베이저 확률 이런 거 공부 좀 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. 베이저 확률을 놓고 판단할 수 없는 게 없어요. 물론 그게 사람의 주관이 포함이 된 거라서 뭐 정확하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통계에서 확률에서 잘 쓰이지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가 경제를 예측하거나 뭐 실생활에 있어서 상당히 많이 쓰이고 있고 저도 또 투자를 진행하면서도 많이 쓰이고 많이 보고 있고 또 정치적인 상황 또 어떨 때는 개인적인 어떤 성향 같은 거 알아볼 때도 베이즈 그 확률은 상당한 어떤 신뢰를 주고 있는 것 같아요. 제가 재미삼아 분석해 본 것 중에서 우리가 보는 정치인들 있죠. 어떤 놈은 공산당이다. 그래서 공산당이 아닐 확률을 0.01% 아니면 0.01%로 굉장히 저 사람은 공산당이 아니다. 라는 굉장히 어떤 낮은 확률을 가지고 해도 그 사람이 하는 발언을 갖다가 중요한 거 짝짝짝짝 넣다 보면 점점 확률이 높아져 가면서 나중에는 99%저 자석은 공산당 사회주의 사상에 물든 놈이다. 이렇게 대반에 알아지는 놈들이 있어요.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가능성을 가지고 시장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쭉 정리해서 하나하나 넣다 보면 처음에는 에이, 설마 그렇겠나 하던 것이 점점 확신에 가까워지는 그런 게 가는 거죠. 미국에는 실제 선거에도 많이 쓰고 CIA도 많이 본다 그럽니다. 그것도 저도 저 나름대로 방식으로 정리를 해서 우리가 쓰고 있는 이 프로그램에 녹아 있기도 해요. 자, 오늘 외국인들 수급이 이랬습니다. 뭐 외국인들은 현재 포트폴리오도 좀 바꾸는 것도 있고 단기로 좀 시장이 좀 올랐기 때문에 차익 실현해서 좀 눌렀다가 재매수하는 쪽으로 가겠죠.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되는 거는 뭐 포트폴리오 교체는 별로 관심이 없지만 교체라고 하는 것은 외국인들이 매집을 했는데 그동안 그 종목의 주가 흐름이 좋지 않았거나 허지부지해서 외국인들이 버리는 것으로 추정되는 걸 이야기하는 거고, 외국인들이 좀 오르는데 물량 정리한다는 것은 이렇게 쭉 외국인들이 매수 올랐는데 팔면서 다시 이렇게 좀 주가가 눌리는 거 있죠. 이런 것들은 지금 앞으로 더 매수를 하기 위해서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로 바로 볼 수도 있겠죠. 이런 종목 우리가 좀 챙겨보는 게 좋겠죠. 지금 외국인들이 파는 종목들 중에서 이런 종목들 우리가 좀 정리해 놨는 게 좋습니다. 세력들이 뭐 외국인도 파니까 금융투자백은 다 팔았는데 그래도 세력들이 공통적으로 매수한 종목이 한 9개 정도 있습니다. 그래서 요걸 갖다가 플래너를 통해서 보면은 이제 색깔 칠해진 종목, 이 종목들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좀 살펴봐야 되겠죠. 그리고 변곡점 지표를 통해서 살펴보니까 별로 없습니다. 두 종목인데 두 종목 다 조심해야 된다 이겁니다. 우리가 주식 투자를 잘 하려면은 참 이게 참 말하기가 쉽지 않아요. 우리가 뭐 학교에서 공부하듯이 열심히 공부해서 뭐 독서실 다니고 아니면 코피 쏟으면서 공부한다고 참 잘 되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다른 경제 지표와 만나야 되고 또 그때그때 다른 정치적인 상황과도 만나야 되고 또 그리고 내가 바닥이라고 생각하는 게 언제든지 내 예상이 틀리면서 또 지하실을 파고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명확하지 않고 항상 불확실한 이 시장입니다. 그 가운데서도 전부 다 뭐 카오스같이 불확실하다 하더라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일간의 흐름이란 게 쫙 있어요. 그래서 경제 지표를 대충 알면 안 되고 제가 예전에 경제 지표 보는 방법 말씀드렸죠. 대충 뭐 이렇게 공식처럼 자꾸 외우려고 하면은 그거는 정말로 우리가 그 학교 다닐 때 수학 공식 외울 때 분명히 교과서에는 그 유도 과정이 쭉 증명에 대한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.
그럼 그 증명의 과정을 이해를 하게 되면은 응용 문제도 풀 수가 있는 거예요. 그런데 그 증명의 과정은 다 무시하고 학교 다닐 때 공식만 외운 사람들 있죠. 이건 곱셈 공식이다. 이건 무슨 공식이다. 공식만 외운 사람들은 그 증명의 과정은 모르겠고 결과만 가지고 자꾸 대입해서 만들어 보려고 하거든요. 경제지표 역시 그 지표를 만든 사람 아니면 그 지표를 만들기 위해서 들어갔던 데이터들이 어떤 데이터들을 어떤 식으로 추려 가지고 이 데이터를 뽑아냈고 또 이 지표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게 뭔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하나하나 그 원리에 대해서 따져봐야지 그냥 그 지표가 단순히 결과치만 보고 이렇고 이러니까 이렇게 되겠다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게 되면 이제 개판하게 되는 거죠. 하나하나 우리가 처음에 모를 때는 뭐 계략적으로 보지만은 어느 순간에 더 깊은 의미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그 속내를 바라봐야 됩니다. 마치 우리가 수학 공식을 볼 때 그 유도되는 과정을 보는 거고 또 실제로는 어떤 거는 풀이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. 유도 과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게 있습니다. 똑같은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A라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결과를 유출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C라는 과정을 통해서 동일한 결과를 유출할 수 있습니다. 전혀 다른 어떤 내용을 가지고서도 동일한 결과를 유추해낼 수 있다 이거예요. 그러니까 그런 경제지표도 조금 깊이 들어가서 하나하나 어떻게 이제 그 내용을 꼭 씹어보는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어느 순간 경제라고 하는 것이 싹 보이기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. 주식 투자가 참 쉽지 않습니다. 말 그대로 투자만 뭐 종목만 봐서 되는 게 아니라 그런 전반적인 돌아가는 상황을 다 아우를 수 있을 때 시장이 좀 더 폭넓게 보이게 되는 거죠. 자,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